돈이 되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K-팝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락장 뚫은 엔터주의 관련 보고서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주저앉아 있었죠. 네.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랬는데 이번 달 초 대비했을 때 이렇게 살짝씩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8월 블랙핑크 컴백이라는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하반기 주력 아티스트가 풀 가동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플랫폼 확대로 전반적인 이익 체력도 지금 개선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앨범 판매량 3년 사이에 2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저앉은 엔터주 반격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선 어제 이제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예. 했었던 엔터주들의 흐름이었습니다. 기업들마다 투자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과대 그리고 이제 BTS 멤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솔로 활동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점과 함께 YG 엔터테인먼트는 뉴스에도 나왔지만 블랙핑크의 컴백. JYP 같은 경우는 주요 아티스트들 컴백을 일부 했지만은 하반기에는 라인업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버넌스 이슈가 있었는데요. 신규 감사 선임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 요인들이 만들어졌고요. 결국은 이제 해당 내용들을 종합해 보자라고 한다면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컴백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의 기대감들이 하반기에 만들어지면서 2분기 실적부터 물론 이제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지만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2분기 실적의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엔터사들의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양호하다라고 한다면은 엔터사들은 타 기업들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라든지 기대감들이 조금 더 높게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러브콜 많이 보내면서 네. 수급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주의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기업을 볼까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도 길게 놓고 보면 괜찮다는 의견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 대장주는 YG 엔터테인먼트였고, 예. 하지만은 어닝적인 측면에서 저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블랙핑크 팬이신가 봐요. 아니요, JYP, YG는 이제 뉴스는 나왔고, YG, 예. 블랙핑크도 대단합니다. 왜냐면은 거의 이 YG 같은 경우는 활동 안 할 때는 진짜 군대 간 것처럼 아예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지만은 제가 JYP 엔터를 꼽는 이유는 뭐냐면요. 2분기 실적이 아직 이제 엔터사들 발표가 되지 않았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부터 JYP 엔터테인먼트는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와이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이쪽에 대한 전반적인 싱글 앨범 발매와 그리고 이제 활동들이 좀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라인업이 더욱더 단단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트와이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추가적인 앨범 거기에 더해서 엠믹스라든지 이러한 신규 그룹까지 가세를 하게 됩니다. 이찌나 니즈와 같은 해외 쪽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모두 다 앨범을 발매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PR 기준으로 봤을 때 24배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에는 해당 평균 PER이 거의 28배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싸다라는 측면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매력도가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투둥이 팬이셨네요. 어떤 멤버 좋아하세요? 저요? 예. 그냥 다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를 엔터 기업 중에서 탑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신규로 이제 공시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분율 기준으로 많은 쪽은 6%, 6.2% 가지고 있는 화신, 자동차 부품단 그런 기업이고요. 또 6.27% 가지고 있는 쪽은 삼양식품입니다. 그 밖에 5% 넘은 기업들 보시면 하나 머티리얼즈, 리노공업
같은 반도체단도 있고 IT 쪽에는 부품에 더 많이 주목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품 기업도 좀 보이고요. 치과용 기기 관련 기업도 보입니다. 이쪽의 공통점은 실적 기대감이라는 점이겠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5% 이상 지분 신규 취득 공시가 나온 쪽이 24개 종목이 됩니다. 반도체, 전자 등의 부품 종목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익 성장의 실적주, 식품, 임플란트, 장바구니에 담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걸 좀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흐름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소폭 1,000억 조금 넘는 정도의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연기금은 사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개인들의 매수 금액을 보게 되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20조 원 가까운 코스피 쪽에서는 코스닥 쪽에서도 6조 원 넘는 금액을 매수를 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어려운 시장 속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는 개인들이 가져갔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수급 환경하에서 그래도 꾸역꾸역 연기금이 매수 비중을 넓혀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뭔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렸던 성장성, 실적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차원으로서의 식품 관련주 그리고 임플란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과 해외 쪽의 수출 성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연기금의 비중 상승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5%에서 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 요인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기관은 무슨 종목 사는지 늘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하나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 부품주들이야 SIC 링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 TCK라든지 원익 QNC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하나머티리얼즈 워낙 자주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 하락과 함께 그리고 전반적으로 IT 업종군들에 대한 부담과 함께 주가가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반등 시에는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결국 이제 꾸준한 실적입니다. 동산이 이제 캐소드라든지 링과 관련된 제품군들을 기본 제품으로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세계 주요 장비사들에게 이 제품군들을 모두 납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점유율과 함께 매출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어닝을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SIC 링, 즉 이제 하이엔드 부품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제품 자체가 과거에는 이제 TCK가 거의 독점적으로 주요 기업들에게 납품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 동안 동사 같은 경우도 개발에 성공을 해서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전반적으로 실적과 외형이 모두 다 이익과 외형이 모두 다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신규 고객사에 대한 확보까지도 꽤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이제 IT 업종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부품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자체는 공정에 대한 미세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머티리얼즈 낙폭 과대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안에서 투자의 아이디어 얻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좀 등장을 했네요. 하나머티리얼즈 낙폭 과대와 함께 실적 성장 여력 여전히 이상무 이 체크포인트 기억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 열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SKI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애증의 종목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블록될 여파로 주가가 주저앉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매수하라 이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 작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로 돌아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예상이고요. 이제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공모주 투자자들 현재 20% 넘는 손실권입니다. 2분기 실적 보면 예상 영업이익 2억 원, 물론 전년 대비했을 때 99% 감소입니다만 이제 흑자 전환을 QOQ로 분기비로 봤을 때는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주목이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2023년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에 밸류에이션 매력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엑시트하면서 이제 블록딜 매물이 나오는 건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어제 블록딜부터 분석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가 이제 프리-IPO 받은 물량들이 이제 싹 다 나왔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전량 처분 처리를 완료를 했고요. 3천억 정도 투자해서 7,500억 정도 엑시트했다라고 하니까요. 뭐 굉장히 큰 금액을 벌어갔다라고 그러니까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 걸고 나갔죠. 그러니까요. 돈 챙기고 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블록딜이라고 한다면은 할인율만큼 주가가 보통 빠졌다가 그 이후에 반등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첫 번째로는 별로 좋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14% 정도의 할인율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종가 자체도 그 정도의 하락으로 좀 마무리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러한 뭐 이대주주라든지 아니면은 재무적 투자자 혹은 보호예수가 풀리는 이러한 오버행 이슈만 있어도 시장의 분위기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거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사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앞으로의 기대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봤었던 이 영업이익 2억의 리포트는 NH투자증권의 분석 리포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면은 SKIT라는 기업이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졌나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죠. SKIT 같은 경우는 이 분리막이라는 소재 자체가 아무래도 차량용 혹은 배터리 공장 근처에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의 공장 그리고 그쪽에 대한 OEM 업체들의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폭스바겐의 이 전동차 관련된 플랫폼 BM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대한 상반기가 아니죠. 1월달, 2월달 정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에서 800대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6월달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산 차질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1200대 넘는 생산량을 기록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분리막 소재에 대한 수요 자체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분리막 소재에 대한 기대 요인은 뭐냐면요. 지금 양극재 업체 대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양극재 업체들 코스닥 1, 2위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워낙 성장세에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요.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영업이익률은 지금 하이싱글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리막 소재가 가동률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률이 엄청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실적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당장의 시장 분위기라든지 부진한 실적을 눈앞에 두고 공격적인 매수세를 가져가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2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 저점을 확인하고 자동차 OEM 업체들에 대한 생산 회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반등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권가에서 매수하라에 동의하시네요. 당장이라기보다는요. 길게. 항상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정말 그러면은 플러스가 나올 것이냐 아닐 확률도 높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한 것들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숫자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전략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에 이익이 진짜 플러스 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는 코멘트 주셨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거 내용 다 듣고 보니까 그러면 배터리 전기차 이제 확장 국면이니까 괜찮다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지금 본다면 어떤 기업 괜찮아 보이세요? 지금 본다면은요. 예, 이거 나중에 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저는 최근에 주가적인 매력도로 봤을 때는 첨보 같은 기업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첨보 첨가제 쪽이요? 그렇죠. 예. 전해액 쪽이죠. 아무래도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첨보가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생산 차질, 물론 이제 다시 셧다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은 좀 불안하지만은 정말 자동차 쪽에 대한 생산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첨보 쪽에 대한 매출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져서 우리나라 사실 셀 3사도 긴장하고 있긴 한데 일단 그 안에서 투자의 힌트 얻어주셨습니다. 첨보를 배터리 탑픽으로 그럼 기억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